그 대장동 잔혹극 연재물이 대장동 의혹이 어떻게 기획되고 만들어졌는가에 초점을 네. 맞추고 계세요. 예. 그럼 저희가 이제부터 이제 그 처음 보도된 그 때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게 어떻게 확대 재생산됐는지를 또 살펴보고요. 예. 먼저 대장동 의혹을 제일 먼저 보도한 곳은 음. 그 경기도에 위치한 경기경제신문이라는 곳이었어요. 이거는 뭐 2011년에 창간한 거의 뭐 이런 네. 미디어에 가까운 지역 네. 언론사였고요. 거기 발행인이자 편집인이었던 박종명 기자 또는 뭐 대표가 이재명 후보님 주 하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사실 이게 칼럼을 써요. 이게 사실 애매한 글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럼 민 의원님은 왜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지역 신문 또는 이런 미디어에 대장동 의혹 관련 최초 보도가 나갔다고 보시나요? 여기서 이 박정명 기자가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의 것입니까라는 최초 대장동 보도를 한 시점에서 아마 이 제보자에 대해서 이 글에서도 밝히고 있잖아요. 아마 네. 이 제보자는 중앙 언론에도 분명히 찾아갔어요.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네. 나중에 이 박정영 기자가 또 그런 멘트도 합니다. 중앙 언론에 찾아갔는데 중앙 언론에서는 이게 그 신빙성이 없거든요. 사실 자료도 부족하고 네. 그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찾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이재명의 어떤 범죄 혐의라고 규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실들이기 때문에 중앙 언론에서 아마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박종명 기자가 해요. 이제 저희가 차차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에 터를 두고 있는 이 경기경제신문에 또 제보자가 줬겠죠. 제보자가 줘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최초 보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네. 최초 보도가 나오고 그것을 따라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일종의 이렇게 마중무 역할을 해준 그렇죠. 거죠. 예, 경기경제신문이. 예. 저희가 그 시골에서 그 우물에서 그 물을 네. 기르려면 이제 물을 한 바가지를 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저 밑에 있는 물이 사실 올라와서 저희가 이제 예. 물을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 경제신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대표 기자가 썼던 기자 수첩 뭐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뭐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본인의 칼럼이라기보다는 제보자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맞습니다. 글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고 이제 박종명 대표는 대선 전날인 지난 2022년 3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대장동 의혹의 시발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유력 후보 핵심 관계자가 제보하여 보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상세하게 그 보도 과정을 밝혔어요. 소스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의 핵심 관계자다라고 제보자를 그렇게 특정을 했거든요. 뭐 아주 특정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같은 당 유력 후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낙연 후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다음에 2022년 재보궐 선거를 이제 며칠 앞둔 이게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입니다. 맞습니다. 5월 26일 날 또 재미있는 칼럼을 씁니다. 이낙연 핵관이라고 하는 게 핵심 관계자 약 줄임말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아주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됐는데 이낙연 핵관 대장동 특혜 의혹 몸통 이재명이라고 제보했는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 화면으로 보고 있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인천 보궐선거 나왔을 때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런 칼럼 쓰는데 제가 한번 핵심 대목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도록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 서른 의원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보들을 많이 받았다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당시 제보된 특혜 의혹들에 대해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참지 못한 이낙연 핵심 관계자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이를 세상에 알려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여러 유력 매체에 제보하였지만 기사화되지 못하자 지역 인터넷 매체인 본지에 제보하게 돼 추악한 대장동 특혜 의혹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약간 중간 상향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의 핵관조차 대장동 특혜 의혹 몸통이 이재명이라며 사회 정의를 위해 이재명의 범죄 행태를 세상에 알려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라고 제보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앞서도 그 앞서 기사에서도 그랬지만 여기는 아예 그냥 이낙연 쪽 후보 쪽 핵심 관계자라고 아예 못을 박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실제로 그 최초의 제보, 최초의 그 보도의 제보자였던 사람은 이낙연 후보 측과 어쨌든 연관돼 있는 어떤 인사 이렇게 추정을 해도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그러려면 이제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박정명 기자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예. 그런데 이분이 그 계속해서 여러 수차례 그 민주당 경선의 핵심 관계자 그리고 나중에는 더 구체화되죠. 이낙연 핵관이라고까지 예, 얘기를 하고 그거를 맞는다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 이낙연 핵관 중에 누구였을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그 이낙연 핵관들이 사실 그 뭐 몇 분 계시잖아요. 뭐 서른 의원도 계셨고, 거기 뭐 윤영찬 의원도 계셨고, 뭐 기타 등등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누구라고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 분이 그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 기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항상 중립적인 태도로 가져야 되니까 사실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실들을 통해서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접근해가는 거로 그렇게 방법론을 따진다면 제가 볼 때 그래서 제 기사에도 썼지만 종합해 보면 이 제보자라는 사람은 일단은 언론을 잘 아는 인물일 거예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대장동 의혹을 제기를 하면 이재명에게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물. 그다음에 성남 지역에 이 대장동 의혹이 사실 그 저희도 너무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지만 참 지겹잖아요. 네. 복잡하고 네. 그죠? 내용들이 너무 복잡해요. 이 토지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네.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그 성남 지역에서 있었던 그 토지 개발 사업들, 지역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이거를 정리해서 줄 수 없을 거예요. 박정명 기자가 이 그 기사에 쓴 내용들에 보면 첫 번째 칼럼에도 그렇게 쓰잖아요. 배당받은 금액이 642억이다. 여기 또 자료도 언급을 해놨어요. 수치를 구체적으로 그죠? 예, 수치를 그 구체적으로 해놓고 금융감독원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거 취재를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예. 금감원 들어가가지고 공시 자료 찾아서 이 박정명 기자한테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다 드린 거예요. 이 박정명 기자는 그 중에 일부분을 쓴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그러면 저희도 이제 그 현업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취재를 이분은 할 줄 아는 분이다. 그죠? 그러고 성남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아주 상식적인 거지만 이재명 캠프와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었던 캠프 소속의 그러고 캠프에서 핵심이라고 하면 저도 대선에서 대변인을 했습니다만 사실 핵심 역할들이 다 그 뭐 무슨 단장급들, 실장급들 이런 분들 다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핵심이라고 하려면 최소 국회의원급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요 정도를 추정을 해보면 인물들이 좀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성남 지역 사정을 잘 알면은 어쨌든 뭐 네. 성남 지역이 지역구인 분으로도 더 좁혀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네, 또 그럴 수도 언론의 있습니다. 그 언론 네. 플레이의 구조가 예.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잘 알게 되면은 뭐 네. 사실 더 좁혀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예.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보도를 했던 박종명 대표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장동 의혹에 관한 최초 보도가 윤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고 이거 평가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능해지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가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박종명 기자가 원래는 뭐 친민주당이었다가 뭐 이게 좀 돌아서서 어떤 과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친 국민의힘 쪽 또는 친 윤석열 쪽으로 이렇게 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던가요? 그 우리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 있을 때. 박정명 기자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그때부터 사실은 친국민의힘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이제 역사를 제가 아주 꿰고 있지는 못한데 네.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어. 분들 말씀을 전해 들어보면 박종명 기자는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민주당에도 기웃기웃했고 국힘에도 기웃기웃했고 이분이 언론인이신데 네. 더군다나 그 대통령 출범 저 대통령 취임식이죠. 취임식에도 네. 초청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아주 선거 당시에 그리고 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는 대놓고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도 올리셨고요. 사실 언론인도 현직 언론인으로서 하면은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상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성향이긴 하지만 이분이 전에는 민주당에도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좀 증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박종명 기자가 뭐 친국민의힘 또는 친윤석열 성향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건데 예? 실제로 그래요. 예. 그 칼럼이나 아니면 글들을 보면 그러면 사실 그 박종명 기자가 민주당을 교란시키기 음해하기 위해서 위해서. 뭐 음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뭐 그 대선에서 가장 유력하게 경쟁하고 있던 사람 딱 두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식의 어떤 그 글을 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아니면은 뭐 국힘에서 어떤 소스를 받아서 썼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조선일보 보도로 잠깐 그러면 이 그 경기경제신문이 보도한 이후에 그게 예,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네네네. 자세하게 이제 예. 얘기를 그래서 나누도록 보도한 하겠습니다. 이후에 조선일보가 보면 예. 조선일보가 이 소스가 야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야권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아. 보면 홍준표, 원희룡 누구도 대장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대장동의 대자도 안 나온 상황이었어요. 예. 박종명 기자가 처음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그 이후에 보도를 한 이후에 윤석열 당시에 그 후보가 아니라 대선 주자죠. 윤석열 대선 주자가 문제 제기를 해요. 또 뭐 홍준표도 그렇고 원희룡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거로 보면 예. 그 이제 경기경제신문의 제보자는 네. 그러니까는 대장동 의혹의 첫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이명박의 BBK하고 이재명의 화천대유가 예. 똑같다. 그런 이제 예.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제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부패한 이명박 같은 이미지를 씌운 건데 이것을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거의 낙선시키기 위한 악의적 프레임으로 악의적 보이는데요. 프레임이죠. 네. 네. 아주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전략을 구사를 한 거죠. 네. 이명박의 BBK는 그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과 박근혜 그 후보가 붙었던 대선에서 사실 상당히 큰 문제가 됐잖아요.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 BBK 실소유자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고 어떤 그 이명박 BBK는 이명박의 그 부패의 상징과도 같은 거거든요. 은폐해 놓은 재산인 거죠. 네. BBK 자기가 실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아닌 양 네. 했던 것들이고 모든 국민들 뇌리 속에 박혀 있는 부패함의 이명박의 부패의 상징과도 같은 것들이죠. 이거를 그대로 이재명한테 갖다 씌운 거죠. 이재명의 화천대유도 이재명이 숨겨놓은 재산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줌으로써 뭔가 저기 파보면 뭔가 있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음모론이라는 건 항상 거대해야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작은 음모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네. 음모는 크면 클수록 네. 훨씬 더 파급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거대한 거짓말일수록 예. 사람들한테 잘 먹힌다. 맞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